로빈. 이거 애플 스무디. 기분 좋다. 기분 좋다. 꼭 아침에 아이들은 사과를 먹여요. 사과를 먹으면 아침에 또 응아를 아이들이 또 하고요. 아침 사과가 황금 사과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. 아침에 저도 꼭 사과를 먹으려고 하고 출근하는 남편한테도 사과를 좀 갈아서 싸주는 편이에요. 요거트는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바이오 저지방. 중요한 거는 당분이 없는 걸 좋아하거든요. 물론 만들어 먹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이거랑 우유 조금이랑 해서 탈 거예요. 우유 뭐 드시는지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. 우유는 저는 사실 예전에 은교 처음 낳고서 그때 이제 집 근처에 후디스에서 나오셔가지고 자꾸만 이제 가입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은교를 아기띠하고 막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이상하게 설명을 듣다가 어차피 그때 배달을 했어야 돼서 이거를 배달해서 아직까지 그냥 하고 있어요. 근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.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2번 오고요. 보통 때는 그냥 서울우유 먹기도 하고 또 근처에 한살림이 있어서 한살림에서 우유를 사오기도 하고 유기농 뭐 상하우유 이런 것들도 많이 먹기도 하고요. 근데 우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요새 좀 아몬드우유도 많이 먹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. MIT에서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먹어야 되는 음식과 아예 못 먹는 음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. 근데 그 친구는 우유를 제품을 안 먹는 아이였어요. 냉장고를 쉐어하잖아요. 근데 항상 아몬드우유를 사고 또 그 친구랑 같이 근처 장을 되게 자주 보러 갔는데 마트에서 항상 아몬드우유를 사는 걸 보고 그때부터 사실 저는 아몬드우유를 먹기 시작했었어요. 요새는 한국에서도 아몬드우유 많이 팔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당분 없는 거 사시고 전 이거를 이제 썰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즘 쓰고 있는 블렌더는 이제 닌자 블렌더라고 해서 코스트코에 장 보러 갔다가 샀어요. 근데 이게 좀 핸디하고 좀 간편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새. 아이들이 작동하기도 좀 편하고요. 딸이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. 이렇게 돌려서 너네도 해보면 안 돼? 금방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냥 시금치를 넣거나 뭐 양배추를 넣어서 그냥 바로 갈아서 좋아하고요. 너네도 해보면 그리고 이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고 우리 가족 영양소를 가루를 섞어요. 보충할 수 있습니다. 가요. 목장 요거트가 되게 가요. 800W고요. 9만원 후반대를 줬어요. 이렇게 저는 잘랐고요. 이걸 넣어서 한번 갈아볼게요. 볶음 아마씨, 뭐 햄프시드, 치아씨드는 좀 자주 먹고요. 여기도 이제 치아씨드를 넣어줄 거예요. 일단은 아까 하나를 다 넣으면 너무 꽉 차고요. 한 이 정도 되게 넣은 다음에 치아씨드를 한 스푼 넣어줄 겁니다. 이거는 이제 밥 지을 때 넣어요. 햄프시드랑 볶음 아마씨는요. 아마씨는 이제 중금속 관련해서 어떤 기사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아마씨를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.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여기서 이제 저는 메이플 시럽을 넣을 때가 있고 안 넣으실 때가 있는데 저랑 제 딸이 좀 메이플 시럽을 좋아해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트랑 우유를 좀 섞어서 이제 갈면 끝입니다. 유산균 챙겨 먹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유산균을 하루에 꼭 아이들이든 저든 남편이든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물론 유산균 알로 먹어도 되겠지만 저는 이런 스무디를 만들어서 과일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요거트를 좀 빠지지 않고 먹게 된 계기가 된 책은 슈퍼 베이비 푸드라는 책인데요.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좋아하거든요. 제가 읽는 책들은 거의가 다 이렇게 좀 두께가 되게 두껍고요. 빼곡하게 막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. 유제품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dairy foods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유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. 치즈부터 해서 뭐 치즈 고를 때 팁, 밀크 고를 때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거트가 나와 있어요. 커머셜 요거트를 산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? 뭐 박테리아가 이제 생유산균이 살아있는 거를 사야 된다. 아이를 위해서는 홀 밀크 요거트나 로우 팻 밀크 요거트를 사고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를 사는 게 좀 중요해요. 그래서 no additives
그러니까 첨가물이 전혀 없는 걸 사라는 건데, 그래서 저는 항상 꼭 지금 바이오 것만 제가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좀 바이오 거 많이 먹기는 해요. 생각해 보면. 근데 이게 좀 플레인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용기에 들어있는 거 요새 많이 팔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보면 좀 첨가물이 확실히 거의 덜해요. 조금 있기는 해도 이런 걸 보시고 사셔야 돼요. 여기 보시면 줌이 안 돼. 그래서 나중에 이건 따로 포스팅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할게요. 플레인 요거트를 사신 다음에 add your own flavoring. 본인이 원하시는 플레이버를 추가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딸기잼을 넣어서 먹거나 혹은 이제 peanut butter.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 게 for mommies and daddies only, not baby, not for baby. 베이비를 위한 건 아니지만 마미나 데리를 위해서는 뭐 초콜릿을 넣어도 되고 초콜릿 시럽을 넣어도 되고 피넛버터를 넣어도 되고요. 그러니까 만들어서 조금 내가 좋아하는 맛이 있다면 첨가하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플 시럽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끔 넣을 때 있고, 사과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달짝지근하잖아요. 그래서 사과할 때는 많이 안 넣어요.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말 그대로 베이비 푸드에 뭐가 좋은지 베이비한테 먹일 때 토들러까지,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먹이면 좋은 음식들이 무슨 도구들이나 뭐 어떻게 패키지해야 되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주로 참고했던 책입니다. 그러면 이제 한번 갈아 볼게요. 네, 이제 이걸 넣을 건데요. 지금 뜯었고요. 한 이 정도. 네, 한번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. 이거는 약간 상하 목장께 제일 묽었던 것 같아요. 뭐 그릭 요거트도 괜찮았어요. 그릭 요거트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잖아요. 근데 그릭 요거트도 블렌더로 막상 갈고 나면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. 저는 요거트를 워낙 좋아해서 지금 이거 처음 깐 새 거였는데 한 이만큼 넣었어요. 그러면 넣으면 한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갈아도 되지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물이 좀 들어가야 돼서 우유를 좀 넣겠습니다. 저는 사실 무지방 우유를 많이 먹고요. 저지방 우유도 많이 먹어요. 근데 지금 뚝 떨어져서 그냥 아이들 우유를 먹겠습니다. 이것도 많이 해보시면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. 이 정도고 오늘은 메이플 시럽은 안 넣으려고요. 저만 먹을 거라서요. 아침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과를 먹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거트로 만들어서 먹게 하기도 하고, 남편은 이거를 싸서 줍니다. 치아씨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고 나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일단은 치아씨드는요 1스푼 정도 이렇게 퍼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. 전 2스푼 넣을 거예요. 이렇게 좀 어차피 갈리면 네. 이게 원래 물에 넣으면요 젤리처럼 부풀어 올라요. 치아씨드는 우유 또는 주스 한 컵에 치아씨드 한 스푼을 넣으면 10여 분 후 젤 상태로 변해 씹지 않고 간편 섭취가 가능합니다. 요리용으로는 치아씨드를 더운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 젤 상태로 만든 후 샐러드, 요거트, 시리얼류에 토핑으로 올려 꿀이나 시럽을 뿌려 드시면 식사 대용으로 안성맞춤이에요. 치아씨드는 수분 흡수율이 뛰어나 액체에 넣었을 때 자체 중량의 약 10배에 가까운 수분을 흡수해서 젤 상태로 변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 것으로 섭취하실 경우 2큰술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 소화 기준 1큰술 이상 섭취하면 주의해야 된대요.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 먹일 때는 치아씨드를 많이 안 넣으려고 그래요. 치아씨드는 그냥 동네 마트에서 샀어요. 이것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. 오메가3가 풍부하고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다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금 불려요, 치아씨드를. 그래서 좀 불었다 하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갑니다. 이거는 정말 온님이 저만을 위한 거예요. 아침 사과를 먹고 안 먹고가 되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아침에 사과 챙겨 드시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인스타에서 이제 이거 소리가 어느 정도로 큰지 보고 싶다고 하셔서, 아무래도 어린 아기를 키우시는 경우에는 소리도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그 부분도 촬영을 하려는데, 그래서 이거를 뚜껑을 이렇게 닫으시는 거예요. 닫았잖아요. 닫은 다음에 이렇게 뽑아요. 이 홈에 꽂은 다음에요. 이걸 돌리면은 이제 돌아갑니다. 돌아가요. 소리는 이 정도. 알았잖아요. 그럼 이렇게 빼가지고요. 이 뚜껑을, 요거 칼라를 이 상태로 다 못 마실 수도 있잖아요. 이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
이거를 바꿔 껴서 뚜껑을 다른 걸로 해서 보관하는 뚜껑이 따로 있어요. 뚜껑을 갈아 껴서 보관하고 이걸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고, 이제 갈면 이렇게 되고요. 여기에다 따라 볼게요. 그 껍질, 사과 껍질도 들어가서 사과 껍질이 보이는 거예요. 사과 껍질에 되게 영양소 많은 거 아시죠? 사과 껍질은 꼭 베이킹 파우더나 식초 혹은 요새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먹을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든 뭐 야채, 과일, 헹굼제 뭐 이런 거, 그런 걸로라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사과 껍질은 꼭 아이들에게도 먹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는 항상 아이들에게 사과 껍질을 줘가지고 이제는 사과 껍질을 벗기면은 애들이 안 먹어요. 껍질이 없다고. 껍질이 제일 맛있대요. 사과 껍질이. 그래서 사과 껍질도 영양소가 제일 많으니까요. 사과 중에서 꼭 챙겨 드세요. 칼날은 바로 씻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칼날은 바로 씻어주셔야 나중에 설거지하기가 편해요.